자, 지난 영상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가 과연 뭐냐? 그게 첫 번째고, 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게 두 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핵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대재해가 가장 뭐냐, 그리고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를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본다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개념이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탑! 잠시 멈춰보자면,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업무랑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업무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반면 중대 산업재해는요, 업무랑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건물이 이번에는 그 작업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깔리거나 추락하거나 해서 중상을 입게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게 바로 중대산업재해다. 바로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예. 흔히 산업재해 많이 발생하죠. 예. 다치면 치료받고 공단에서 예.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일터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산업재해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이 앞에 중대자가, 예, 중대자가 붙게 된다면, 느낌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느낌적으로 이거는 보통 산업재해가 아니다.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산업재해, 내지는 내 신체나 정신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사고나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이해가 감이 와요. 하지만 법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구분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도 공감하시겠지만 소중한 목숨이, 이제 일을 하다가 소중한 목숨이 세상을 떠났다. 단 한 명이라도. 이거야말로 중대산업재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군요. 또는 OR이에요. 이거 AND 아닙니다. 당연히 AND 아니겠죠. OR. 자,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어요. 목숨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무슨 일이냐면 일을 하다가 추락을 했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근데 중상이 발생했어요. 중상. 뭐예요? 전치 6개월 이상 중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했던 거. 이것을 좀 정리해보자면 복수의 중상자로 한번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또는입니다. OR.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볼까요? 가스가 누출됐어. 네, 가스가 누출됐어. 근데 뭐 그리고 또는 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작업을 했는데 산소가 부족해. 막 이산화탄소 중독되고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죠. 자, 요런 케이스가 뭐냐면 3명 이상. 예, 동시에 3명 이상. 뭐 동시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요. 1년 이내에 3명 이상 어떤 가스 누출이나 어떤 감염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 또한 중대재해로 보겠다. 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도 5월에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5층 높이에서 요양병원 증축 과정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안전 펜스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노동자 한 분이 추락해서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중대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중대재해죠. 중대산업재해 분류가 되죠. 자,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는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